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재미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시즌3와 시즌4에서 펼쳐졌던 릭과 거버너의 전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아시다시피 거버너가 자폭을 하면서 릭과 교도소 그룹의 승리로 끝이 났죠. 하지만 이 전쟁의 이면에는 아주 재미난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I've got more of them. So this fight, it will go down to the last man.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보죠. 바로 릭과 거버너의 가치관 차이입니다. 릭 같은 경우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거버너 같은 경우는 안전한 곳에 있어라, 우리 같은 리더가 지켜주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똑같은 리더의 위치에 있었지만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끄는 방향이 달랐어요. 교도소 같은 경우는 릭이 말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전쟁 준비라든지 아지트를 알아서 강화시키고 있었고, 우드버리는 거버너의 철저한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었죠. How's that possible? Our governor set a strict curfew. Nobody out after dark. 싸움을 통해서 전투력이 높아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 간의 전투력 차이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갈렸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예 중에 하나로 글렌과 매기가 납치를 당했을 때 구출하러 갔던 장면을 한번 살펴보죠. 시즌3 4화에서 매기와 글렌은 데릴의 형 멀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We're not going back to our camp. No, we're going somewhere else. 그리고 나서 릭 그라임즈가 교도소의 전투 멤버들을 데리고 우드버리에 오죠. Where are our people? You are holding some of our people. Where the hell are they? 사실은 양쪽으로 차이가 너무 났고, 심지어 우드버리의 홈이기 때문에 방어선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릭 그룹이 무슨 특전사처럼 들어와서 연막탄도 뿌리고 글렌과 매기를 성공적으로 구출해내죠. 정말 웃긴 건 상황이 입한국인데 거버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Hey, everyone, please just go home, lock your doors, huh? We need to keep everyone safe, okay? So just get inside, keep your lights off. Come on. 앞서 말씀드렸듯 애초에 여기서부터 싸움이 갈린 거죠. 결국 데릴과 머리 뒤처지긴 했지만 교도소 멤버들은 글렌과 매기를 다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릭과 거버너 같은 경우는 멤버들을 다루는 방향이 다릅니다. 누가 봐도 우드버리가 교도소의 멤버들을 압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을 자체도 엉망진창이 되고 글렌과 매기도 뺏기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릭 그라임즈의 리더십입니다. 우정과 의리를 워낙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렌과 매기를 우드버리까지 가서 구하러 간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릭 그라임즈라는 사람을 목숨 걸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릴이 형 머리 우드버리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가보려고 하는데 You're not thinking straight. Unless I need you. Are you with me? Yeah. 릭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일단은 수긍하고 작전에 임합니다. 결국은 데릴도 아는 거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눈앞에 있는데도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다. 결국 나는 릭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릭을 따르자, 이런 부분이죠. 결국에는 리더라는 게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거버너가 위기의식을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싸워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더니 모조리 징집합니다. 심지어 천식이 있는 아이까지도 데려가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뒤늦게나마 마을 사람들을 쫙 모아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교도소와 우드버리는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는데 작은 차이가 시간 흐르면서 엄청난 차이로 변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거버너는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의 계산대로라면 마을 사람들의 전투력이 곧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릭을 만나서 뻥카를 쳐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를 활용해서 릭과의 협상 테이블 자리를 만들죠. 릭은 생각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Woodbury takes west to the river. Prison takes east. No one crosses, no one trades. 그렇기 때문에 거버너에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제시하죠. 그런데 거버너 같은 경우는 수틀리며 총을 쏠 준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미션이다. 미션만 넘기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릭이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니까 My people, they're not combat tested like yours are, but I've got more of them.
이런 망언을 펼치면서 슬슬 이성을 잃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버너의 입장에서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뒤늦게 마을 사람들도 훈련을 잘 시키고 있고, 내가 릭이 친구를 만나서 혀만 잘 굴리면 교도소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릭이 뭐 원체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서 조급증에 못 이겨서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마을 사람들을 쫙 끌고 와서 선제 공격을 하죠. 근데 이게 절대 잘 될 리가 없죠. 한쪽은 차근차근 쌓아나간 사람들이고 이쪽은 이제 뭔가를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뭐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1차적으로 후퇴를 하는데 거버너는 바로 반격을 가하고 싶어하고, 반대로 마을 사람들은 이거는 무리다 하면서 돌아가자고 하죠. We are not soldiers. Want us to kill miners? Of course, but this is crazy. Like, go home. 그리고 끝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면서 거버너는 대형 사고로 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릭과 거버너의 전쟁 이야기죠. 뭐 그 뒤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거버너가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교도소에 쳐들어오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지게 돼 있고 또 졌죠. 저는 이 두 사람의 승패를 가른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마지막까지 이성의 끈을 잡고 있느냐. 물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릭 그라임즈도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본인이 뛰어나서 좋은 리더가 됐다기보다는 뭐 글렌이라든지 데릴이라든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버틴 거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릭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거버너와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요소들을 말하면서 릭과 거버너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의 승패를 가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